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반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이 좀 낮춰서 한 10밀리언 정도 되는, 10밀리언이면 지금은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안에 있는 무반을 하나 지금 얘기를 해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다른 회사 걸로 접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게 되면 저보고 비싼 콘도만 취급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물론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올려놓은 콘도들이 좀 가격이 나가는 콘도들이 좀 많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콘도다라고 얘기한 콘도도 뭐 그렇게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제 콘텐츠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아십니다만 최근에 보신 분들 중에서는 오해를 조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방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콘도 중에 약간 저가의 콘도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억 이하의 콘도를 방콕에서 판 게 한 3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때 왜 팔았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2억 이하, 원베드룸 기준으로 2억 이하의 콘도를 판 게, 빨람가의 콘도를 판 게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그게 제가 한 3년, 거의 4년 다 돼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빨랑가오에 그 후에도 콘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단 하나의 콘도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에 아난다나 노블이나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해당 지역에서 팔 수 있는 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콘도가 없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자금이 1억 정도다. 뭐 1억에서 2억 사이다. 1억 5천 이하다.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투자하실 만한 콘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해당 가격대에 콘도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콘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격대 콘도를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저 말고도 콘도를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국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외국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들이 팔 때 저처럼 고려를 해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돈 얼마 있다라고 오면 저처럼 지금 그 돈으로는 살 수 있는 콘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서 사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여러분들한테 가격이 낮은 콘도를 못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제가 AP로부터 제안받은 콘도가 바로 여기 콘도입니다. 이 콘도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충분히 원베드룸 가격이 2억 이내로 살 수 있는 콘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콘도를 팔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로케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다른 콘도하고 똑같이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자, 이렇게 팜플렛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미끄럼틀도 있는 수영장 있고요.
그 다음에 퍼실리티에 시어터도 있고 게임룸도 있고 로비도 괜찮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위치를 한번 봅시다. 자,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화이강역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게 아스파이어 화이강으로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화이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콘도가 있는 자리는 화이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가 화이강이 아닌 겁니다. 이 지역을 그냥 화이강이라고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쪽이 화이강이고 이쪽은 딘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여기 대로변의 건물을 보시면 이쪽은 대로변에 높은 건물이 있고 콘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 빨랑까오 역세권 설명하면서도 세 개의 구가 엉켜져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콘도 사라고 하면 여기 콘도 사겠습니까? 길거리 뷰 보여드릴까요? 여기 콘도 사라면 여러분들 콘도 사겠어요? 못 삽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지금 아파트처럼 보이죠. 이거 임대 아파트예요. 여기서 외국인은 어떻게 살아? 자, 두 번째, 여기에 콘도를 지으면 대로변이 아닌데 가치가 생깁니까? 가치가 안 생깁니까? 여기에도 지금 대로변에도 콘도들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콘도는 제가 제한을 받고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가격이 낮은 콘도가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런데 가격이 낮은 콘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더 봅시다. 요거는 같은 회사 건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전철역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철역에서 가깝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걸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어디냐면 논타불입니다. 논타불이에 여러분들이 콘도를 삽니까? 안 삽니까? 논타불에 여러분들 콘도를 안 삽니다. 그런데 이런 콘도 가격이 얼마냐? 보십시오. 1억도 안 해요.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30.5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항상 구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면 면적이 좁은 원베드룸이 다수로 쭉 있고 가격이 비싸고 소득이 높은 동네로 가면 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넓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당 가격도 비싸지고요. 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뛰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콘도는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비싼 콘도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이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같은 회사 건데 완전히 다르죠. 요건 짜오프라야 강가 쪽에 있는 콘도입니다. 그리고 이 콘도가 사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해당 지역이 앞쪽으로 한 칸만 앞으로 가면 가격이 2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넓은 면적으로 콘도가 나와 있어서 실제 광 쪽으로 보이는 투베드룸은 가격이 20mm 거의 넘어가지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방콕에 임대료가 잘 나오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료 잘 받으면 되지 않냐. 여기 임대료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30.5 가지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면 많이 받으면 7,000바 받습니다. 그럼 7,000원 받으시면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26만 5천 원이죠. 자, 우리가 환율 평균으로 그냥 따져서 한 26만 원이라고 칩시다. 26만 원이면 1년이면 자, 10년 해볼게요. 그러면 10년 하면 3,120만 원입니다. 관리비, 유지보수기, 세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공실 없이 10년간 받으면 3,1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 콘도를 내가 판매를 했을 때 내가 7천만 원에 샀다면 7천만 원에 팔 수 있습니까? 7천만 원에 어떻게 팔 수 있다고 장담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격을 조금 너프시켜서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료로 버는 거 하고 치면 똔똔이라고 그냥. 자,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 콘도는 대부분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억짜리 콘도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차이 난다라고 하면 몇 프로입니까? 1%밖에 안 되죠. 이런 건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유닛들 전부가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닛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만약에 1억짜리 콘도인데 1,000만 원 차이 난다고 봅시다. 그럼 몇 프로 차이 나는 겁니까? 10% 차이 납니다. 그런데 낮은 콘도들요, 차이가 10% 나는 콘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습니까?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를 건설사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하면 비용이 늘어나서 더 가격차가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저가 콘도에다 대입을 시켜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날 건지. 그래서 제가 15%, 20% 나는 콘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걸 모릅니다. 프로 차이 나는지 15% 차이 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살 때부터 내가 10%만 차이 나는 콘도를 사면 아무리 좋은 유닛을 여러분들이 골라갖고 산들 극복이 안 돼요. 한 5%는 모르겠는데 이 콘도가 전부가 외국인 쿼터가 49% 이상 다 팔려서 더 이상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내 콘도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 높은 가격에 산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런 외곽에 있는 콘도를 누가 49%를 외국인이 삽니까? 그러면 내가 태국 사람한테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태국인 쿼터 가격이 10% 싼데 애초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판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싼 콘도를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다 따져봤을 때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한 4년 전인가 라프라오에서 제가 산시리 콘도를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시리가 콘도들을 외부 기관에 많이 의존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게 XT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물어봤습니다. 걔네가 뭐라고 했냐면 3%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증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왜? 걔가 말하는 게 의심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자기네는 외국인 쿼터만 팔지 태국인 쿼터는 가격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 회사에서만 제가 들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본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가격이 더 낮고 더 낮은 위치에 있는데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외부 기관에서 외국인 쿼터를 팔 때 가격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걸 본사가 가져와서 다시 파니까 그 상태 그대로 팔고 있는 겁니다.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7층이 더 싸고 43층이 더 비싼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 전부 다 확인하면서 판매하는 사람이 방콕에 없어요. 왜 그런 구조가 생기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가 콘도들은 설령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앞에 얘기했듯이 조금만 차이 나도 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쯤 전에 방콕에서 1억 조금 안 되는 콘도를 판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전철이 생길 거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는 입장에 있는 콘도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전부 다 설명하고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판매를 한 이유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해당 콘도를 당시에 담당자가 외국인 쿼터 가격을 태국인 쿼터 가격보다 저한테 싸게 줬습니다. 5채를.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비싼 것만 파냐고 물어보기 전에 왜 싼 콘도를 팔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판매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콘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푼나위티역에 가면 스카이라이즈 4동짜리 콘도를 짓고 있죠. 그 콘도가 내부에 모델하우스 보면 투베드룸 같은 거 되게 이뻐요. 근데 제가 왜 안 파는 줄 압니까? 15% 차이 나요.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가 15% 차이 납니다. 그래서 판매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앞으로도 더 지을 거지만 지금 4동만 짓고 있죠. 그러면 한 동 팔고 한 동 팔고 한 동 팔고 한 동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국인 쿼터 한 동, 외국인 쿼터 한 동, 태국인 쿼터 한 동, 외국인 쿼터 한 동 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외국인 쿼터가 49% 다 안 팔리게 되면요. 그러면 이거 놀려놓고 계속 외국인이 살 때까지 계속 팝니까? 안 그러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30% 정도 팔렸는데 이 중간에 있는 외국인 쿼터 사이에 태국인한테 가격을 태국인 쿼터로 팔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안에서 외국인 쿼터로 산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왜? 15% 차이 나니까.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이 가격도 굉장히 낮아요. 여기 콘도. 외국인 쿼터로 해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 가격 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 처음에 일하면서 전부 다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설사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 지금 아예 거래를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 중에서 외부 기관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건설사들하고는 아예 거래를 안 하고요. 건설사 중에서 프로젝트별로 외부에 주는 회사가 있고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직접 판매를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건 판매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제가 가격이 낮은 콘도를 판매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가끔씩 목소리 큽니다. 근데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무반 올리는 영상보다 사람들이 안 볼 겁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돈에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로에 예를 들어 3억 가지고 콘도 못 산다라고 얘기해 놓으면요. 비공 엄청 박힙니다. 그런데 그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